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호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7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기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기사 제목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에서 돈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기회를 찾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기사에서 어떻게 수익의 기회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수의 종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곡물이라던가 유지류, 육류나 낙농류, 그리고 이제 설탕 같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전 세계 농식품의 가격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08년과 2011년의 식량 가격 지수가 굉장히 높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곡물 지수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도 물론 2008년이나 2011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은 최근 6년 동안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지수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밀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밀가루의 가격 자체도 오르긴 하겠지만은 이 밀가루와 연관된 과자라던가 라면, 그 다음에 만두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와 연관된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라서 물가까지 오르는 현상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이 에그플레이션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째로 2008년도에 나온 1차 에그플레이션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에서의 소비 증가와 유가의 급등에 따른 바이오 연료, 그러니까 이제 옥수수나 밀 같은 곡물을 이용해서 연료를 만드는 이런 바이오 에너지의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에그플레이션은 2011년도에 일어났었는데요. 이때는 엘니뇨라는 기상 이변 때문에 러시아가 자국의 곡물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곡물의 수출을 전격적으로 중단을 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해서 곡물의 가격이 오르자 신흥국들의 정치적인 불안을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동의 민주화 운동인 자스민 혁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죠. 자, 여기에다 덧붙여서 하나 더 생각하면은 2008년도는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1년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현재로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21년에 3차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브라질이라던가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미국 등에서 생산량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은 지난해 이제 대규모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작황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대두와 옥수수 같은 작물의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수출 금지,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곡물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의 밀 수출 규제가 올해 2월 14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시작으로 공급과 수요의 이 불안정한 상황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국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어떻게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2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3차 에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고, 이 3차 에그플레이션이 실제로 오느냐 아니면 오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이 3차 에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 것 같다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조금 더 커지기만 해도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관련주들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미리 관련 수혜주를 선점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관련 기사에서 돈이 되는 기회를 찾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에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에그플레이션은 농산물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농약과 관련된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관련주로는 경농이라던가 성보화, 그 다음에 동방 아크로, KPX 생명과학 등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농산물이 잘 자라려면 농약만 있어서는 안 되고 비료도 있어야 되니까 관련주로서 조비라던가 KG 케미칼,
그다음에 남해화학, 카프로, 롯데정밀화학과 우진 BNG 같은 종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기구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농기계와 관련된 관련주로서 그린플러스, 그다음에 아세아텍, 대동공업, 그리고 동양물산과 포메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든센츄리 같은 종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종자, 그러니까 씨앗이 필요할 테니까는 관련주로 아시아종묘라던가 농후 바이오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진짜로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관련된 제품들도 가격이 상승할 테니까 관련주로 CJ 제일제당과 대상 같은 종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이 많은 종목들을 전부 다 매수하실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종목 하나를 선정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종목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에그플레이션 관련 호재와 거기에다 더불어서 품절주로서의 매력도 같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품절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품절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품절주는 이제 시중 유통량이 적은 주식을 의미하는데, 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주체가 적은 자금으로도 급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단기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품절주로 최근 급등이 나온 종목이 딱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박셀바이오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피플바이오입니다. 자, 일단 피플바이오부터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상장 이후 414% 정도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47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저가인 한 1,200원 부근부터 최고가인 한 29만 9천 원 정도 가격대까지 무려 2,83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개별 종목 자체의 호재도 있기는 했지만은, 만약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